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북 50% 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겨울철답지 않게 날씨도 좀 푸근하고 좋네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순서는 나의 버킷리스트 100일간의 세계 여행 그 두 번째 순서로 유럽과 발칸반도 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면의 사진을 보시면은 너무 아름답죠. 이런 곳이 이제 발칸반도의 하나의 마을이거든요. 이런 마을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물론 비록 인터넷 랜선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다시 되새기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여행복 전도사 한경표라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행을 통해서 아주 무한한 감동과 어떤 대자연을 만났을 때 여행을 통한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여행복이라고 불렀고요. 그걸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유하기 위해서 강연을 시작이 됐습니다. 하여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저의 이 행복한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특강 일정표는 지난번에 첫 번째 특강은 이제 한갑기념 남미 대륙 5개국 자유여행을 제가 너무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이제 두 번째로 유럽 발칸반도, 그 중에서도 유럽이 워낙 넓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드리아해 일주를 한 자유여행, 그걸 대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3회차는 다음 주에는 북미 대륙에 횡단하는 여행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은퇴 이후에 시니어 여행 작가가 되겠다, 그리고 시니어들을 위한 여행 기획자가 되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행상점이라는 곳에서 다시 청춘 연구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은퇴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젊어지지 않습니까? 새로운 청춘이 시작되는데, 그러한 우리 시니어들이 어떻게 하면 자유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나만의 여행을 갈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기획하고 그런 클럽을 만들어서 클럽을 이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함께 여행을 떠나는 그런 자유여행 클럽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과처럼 서울시 50+ 센터와 캠퍼스, 그리고 송동구청, 그 외에 이제 한국관광협회 중앙회라든가 또 여행대학이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은퇴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시니어들에게 자유여행을 어떻게 하면은 쉽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안내서로서 책을 하나 저술했습니다. 금년 초에 이제 했는 건데요. 트래블 그레이라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트래블을 좋아하는 우리 시니어들,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대상으로 자유여행을 어떻게 하면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또 제가 다녀온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행 요령과 팁 이런 거를 주로 이제 실어놓은 게 바로 트래블 그레이입니다. 제가 이제 다녀왔던 자유여행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대표적인 여행 기록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는 남미 대륙을 이제 제 환갑 기념에 친구들과 함께 한 달간 자유여행했던 얘기를 간략히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 이제 여러분께 설명해 줄 거는 유럽 중에서도 발칸반도, 또 그 중에서도 아드리아해를 중심으로 해서 일주 여행을 했던 40일간 여행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사실 2시간 이내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코스입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미국 대륙을 횡단했던 자동차 여행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 지금 시리즈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또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캐나다 로키 트레킹 여행에 대한 설명을 한 주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2월 23일 날 별도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 오세아니아주 자유여행을 했던 것인데, 이거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혹시 50+에서 기회가 된다면 제가 그런 기회를 한번 갖겠습니다. 자, 저희 집에는 이런 버킷리스트 지도가 한 7판 크기만큼 큰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거실하고 제 서재에 이렇게 걸어놨는데요. 이 지도는 독일의 여행 작가이면서 화가가 자기가 다니고 싶은 세계의 버킷리스트를 일일이 그림으로 그리고 거기에 깨알같이 글씨로 가서 뭘 하겠다, 어떤 걸 보겠다 하는 거를 기록해 놓은 지도입니다. 이걸 제가 이제 독일에서 직구로 해가지고요,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집에는 이렇게 거실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여행에 좀 미친 사람이 하나 살구나 하는 걸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도 이제 버킷리스트를 실현해 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유럽 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최근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의 유럽 여행이 있었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는 거는
유럽 발칸반도 아드리아해를 일주하는 자동차 여행을 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입국은 이제 이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로 입국을 했고요. 거기서 자동차를 빌려서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다시 이제 이탈리아 북부로 내려와서 이탈리아 북부와 중부 로마를 거쳐서 남부 나폴리 소렌토를 거쳐서 이탈리아의 이제 동쪽 발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장화 모양이죠, 이탈리아가. 거기 장화 모양의 뒤꿈치 정도 되는데 이곳에서 페리를 타면 자동차를 싣고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로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횡단을 할 수가 있죠. 아드리아해를. 여기에 걸쳐 있는 이제 바다가 바로 지중해 중에서도 아름답기로 유명한 아드리아해입니다. 그래서 다시 쭉 해변을 타고 올라가서 자그레브에서 차를 반납하고 그다음에 비행기로 스위스로 가서 사실 스위스를 또 일주를 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오늘 할 수가 없겠어요.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이 부분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스위스 여행만은 별도로 여러분에게 소개해도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서 일주했던 계획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오늘은 설명이 빠질 것 같습니다. 좀 아쉽네요. 자, 먼저 이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서 여러분이 아드리아해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드리아해는 이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이탈리아 동부, 그러니까 지중해 중에서도 이오니아해 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탈리아와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이렇게 걸쳐 있는 정말 아름다운 길이가 약 800km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한보다 훨씬 크고 약 시내주에서 부산 정도 거리가 될 겁니다. 그 정도 거리가 바다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내륙 연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달되어 있는 항구들도 많고 이 지역이 이제 로마 제국 시대나 오스트리아 제국 시절에 왕족이나 귀족들이 이쪽에다가 별장이나 휴양지 이런 걸 많이 건축해 놨어요. 옛날 로마 시대부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요. 이탈리아는 이제 뭐 역사적인 거 로마 제국에 뭐 융성했던 시기를 알 수 있겠지만 이쪽에는 휴양지라든가 정말 아름다운 해변에 정말 여기 쉴 수 있는 그런 별장들 또 그 많은 귀족들이 거닐었던 어떤 산책길 이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더구나 기후가 지중해성 기후다 보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온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서를 떠난다고 하는데 여기는 피한지입니다. 겨울 되면은 굉장히 춥거든요. 알프스 북쪽이나 특히 이탈리아 쪽은 춥습니다. 그런데 이 동쪽으로 오면은 햇빛 일조량도 많고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피한지로도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드리아해를 일주하는 여행, 보통 사람들이 하기 좀 힘든 여행입니다만 저는 이제 이곳을 계획해서 한 바퀴 돌았던 기억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유럽을 가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쉥겐 조약이라고 그러는데요. 대부분 이제 유럽을 자동차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유념해야 됩니다. 이 유럽의 26개 국가가 이 유럽 연합이 생기기 이전에 서로 여행을 자유화하고 서로 소통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조약을 맺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생겐 조약에 가입한 나라끼리는 여기에 국경 검문소가 없어요. 나라를 건너갈 때.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EU 국가들끼리도 통행이 자유롭긴 하지만 이 쉥겐 조약이 있을 때부터 이미 여행과 소통이 자유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시면 파란 색깔로 돼 있는 곳이 바로 쉥겐 조약 국가들입니다. 초록색으로 돼 있는 스위스, 핀란드, 아이슬란드는 쉥겐 조약에 안 들어있지만 똑같이 유럽 연합에 비해해온 국가이기도 하죠. 이게 이제 되게 이제 중립국이나 이렇잖아요. 그렇지만 쉥겐 조약과 똑같이 소통이 자유로운 데입니다. 다만 영국이 이제 쉥겐 조약을 가입하지 않은 나라인데 유럽 연합에는 가입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 연합 가입된 데는 통행이 자유로웠는데 영국이 또 유럽 연합에서 탈퇴를 지금 선언한 상태예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 안 됐지만.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또 별도로 또 앞으로 여행할 때 좀 별도의 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유럽 국가 중에서 뭐 이제 뭐 몬테네그로라든가 알바니아,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라든가 이 지금 회색 빛깔로 돼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쉥겐 조약의 미가입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들어갈 때는 통행 여부를 잘 알아보시고 유럽 여행을 해야 됩니다.